네, 금요일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시작합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 수요일에 큰 낙폭을 맞고 그 이후에 차곡차곡 그래도 힘을 좀 내주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 만큼 이번 모멘텀 투자 시간에 다음 주 전략을 또 점검해보고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9월 수익률 베스트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수익률 베스트 종목들입니다. 현대해상이 17%, S-오일이 10%가량, DI-동일이 놀랍습니다. 무려 45.97%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고요. 추천 1도 8월 4일입니다. 8월 28일 공개해드렸던 휠라홀딩스는 8.48%, LS는 5.07%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세 종목 AS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DI-동일의 수익률이 무려 45%입니다. 모멘텀 투자 꾸준히 시청해 오시고 그리고 작전 리포트도 애청하셨던 분들이라면 DI-동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익숙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DI-동일 사실 이번에 45% 수익률 기록하기 전에도 자주 공개를 하셨던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의 차트를 보면 놀라운 것이 그동안 공개를 해주신 그 지점이 바로 저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번 저점을 캐치를 하시는지 신기해요.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강조드리고 있는 코너가 지금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그리고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보시고서 이 종목이 좋다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분들이 방송을 보시고서 샀다가 덜컥 물리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방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리더라도 일시적으로 하회를 하더라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매수 단가 손익분기점 근처까지는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짚고 있습니다. 지금 DI-동일 같은 경우는 22년 11월부터 해서 5월 31일, 8월 4일 각각 이중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구간에서는 늘 방송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는 저점입니다 라는 안내를 드렸고요. 우리 VIP분들하고 80% 이상의 수익을 실현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올해 5월 31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여기서 저점 하방 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자산주, 가치주, 성장주의 면모를 모두 다 갖고 있는데 자산주는 부동산 가치, 빌딩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덩치는 삼성역 4번 출구에 있는 DI-동일 본사 빌딩인데요. 8천억에서 1조 원가량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주변에서 거래된 토지와 건물 모두 다 합쳤을 때 단순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1조 4천억 원 이상의 평가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사업보고서 사항에 부동산 가치는 5천억이 채 안 되는 모습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방 지지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이 나올 때마다 공개 방송과 모멘텀 투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따박따박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4일 날 말씀드린 이후 어떤 상승을 보였느냐? 다시 되돌림 자리까지 올라간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8월 4일 매수한 이후에 되돌림 자리까지 상승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소액주주 운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두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수익률 축하드리고요. 아직 나는 일부 비중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2차 전지 섹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공매도 환매수를 통해서 잠깐 반등하고 다시 상승폭 반납하는 모습들 나타날 수 있지만 DI-동일 같은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어도 11월 둘째 주까지는 그 추이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릴 테니까요. DI-동일 수익 실현하신 분들 수익률 축하드리고요. 아직 남은 비중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상승을 보시되 11월 중순까지는 볼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동일 아직도 우리가 살펴볼 여력 남아있다. 이미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수익률 탄탄하게 쌓아 올린 종목입니다만 홀딩 관점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추석 연휴가 지나가기만을 좀 기다렸던 부분이 추석 연휴 전에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연휴가 지나고 나면 그 부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시장이 흔들리고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시장이 다가왔습니다. 자, 지금 뭐 고용이라든지
금리라던가 국채금리, 매크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이 도래했는데 현 구간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종목들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제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시황을 말씀드릴 때 제가 키워드를 몇 가지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처음으로 외국인들의 삼박자 수급, 외국인들의 현물, 선물, 옵션 시장에 있어서 모두 다 한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매도가 나타난 거고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도 강한 매도가 잡히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분기에 3만 5천에서 4만 계약 정도의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하방 과매도권에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만 계약 이상의 매도가 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선물 차익 거래에 있어서 결국엔 선물 다시 환매수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있어서도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개 방송에 오셔가지고 강조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 동결 구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구간의 주가 지수는 상승했던 역사가 닷컴 버블 시절,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시절,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절, 그리고 2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금리 인상기인데 금리 인하기를 조금 더 주의해야 된다.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내년 6월 또는 7월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과 데이터들 속에서는 강세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조금만 힘을 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9월 달에 수익을 냈던 종목들 베스트 5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수익 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들은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 한번 보자라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드려왔거든요. 그럼 어떤 것들을 보아야 되느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 30%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40% 50% 수익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특히나 좀 관심을 갖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주와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서의 우리 투자의 포인트를 삼아야 된다라는 안내 드렸었는데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안내 드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PSK 잠깐 보시면요.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나서 추세선을 그릴 텐데요. 추세 저점들을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는 동그라미를 그어본다면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는 매수 가능성들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 모티브도 마찬가지죠. 바닥 구간에서의 반등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실적이 담보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반등에 대한 포인트들 나타낼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또 본다면 이제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요. 로봇 관련된 주 중에서 제가 드림텍, RS 오토메이션은 40% 50%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인탑스도 한 발 남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국면에서 내가 조금만 삼성전자의 보핏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수만 있다면 인탑스도 분명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볼 것은 수익을 낸 종목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드릴 종목들 중에서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을 가급적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왜냐? 여기서 매수를 하셔야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과매도권,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피 차트를 열어놓고 동그라미를 미리 그어 놓았습니다. RSI도 이제 과매도권, 그리고 ADR도 과매도권,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우리 코스피 차트의 추세선을 본다면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지금 자리는 매도할 자리는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 동일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과연 오늘 시장에서 그 종목을 담아도 될지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담아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 그려드린 종목들은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담아볼 만한 위치다. 그리고 제가 여러 종목들을 말씀드리지 않고 휠라홀딩스도 동일하고 DI 동일도 추세 저점이 왔을 때 똑같이 대응을 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추세 저점에서 다시 잡을 수 있는 이유는 펀더멘털, 실적, 그 기업하면 떠오르는 가시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오른 종목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모멘텀 투자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보죠. 자, 오늘의 모멘텀 투자 종목입니다. 앞으로 오를 종목 휠라홀딩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위원님, 휠라홀딩스 저희가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들어봐야겠어요. 휠라홀딩스 지난번에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왜 또 가지고 왔느냐? 매수할 만한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먼저 보도록 하죠. 추세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요. 추세 하단입니다. 추세 하단에서 평행한 선을 그어서 위로 올려본다면 이런 상단에 대한 포지션이 나오죠. 그럼 추세 저점에서 이렇게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동그라미를 쳐드리는데 지난번 저점에서도 매수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점 동일하게 이중 동그라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매수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서 같이 수익에 대한 도전들 이어왔던 종목군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서는 최대 주주가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최대 주주 매집에 이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들,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올해 1,600원 정도의 주당 배당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80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2,000원, 후년도에는 2,500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디다스나 나이키 사는 모습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한산합니다. 왜냐? 고차오라고 하는 중국 자국산 애국 프로그램,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자국산 브랜드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고 있고 그렇게 운동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필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합작 법인을 통해서 그 거차오 운동에 오히려 수혜 종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뭐 단순하게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필라 매장들 한번 보시게 된다면 중국인들이 중국 안에 있는 매장보다 더 많은 디자인이나 더 많은 제품군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알음씩 사고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 확대 포인트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점 감안해 보시고요. 휠라홀딩스 지금 다시 한번 추세 저점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라고 할 때는 정작 손이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후에 주봉이 2개, 3개, 4개 이상 나타날 때쯤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시냐면 나도 거기서 살 걸. 그 후회를 DI 동의를 보면서 공개 방송만 열면 어떤 분들은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떤 분들은 나도 그때 살 걸. 그런데 DI 동의를 벌써 공개 방송 포함해서 5번 이상의 강조점들을 말씀을 드렸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올 때마다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그럼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왔습니다. 36,500원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42,000원 살펴보시고 손절가는 짧게 직전 저점 구간입니다. 34,000원 제시를 드릴 테니까요. 최대 주주가 사고 있다. 중국인들이 살 가능성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 그럼 우리도 매수로 대응해보자라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오를 종목으로 오늘 모멘텀 투자 종목 휠라홀딩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오늘도 역시 강조해주신 차트상 저위험 구간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저희가 이 포인트 더 짚어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은 지난 화요일 저녁에도 공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앞서서 SK 하이닉스 강조점, PSK 강조점, 원익 IPS, 그리고 JIP 엔터, LS 오리온 등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지금 진입 구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하는 시간 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슈앤뷰 마치고 12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 궁금하신 분들 허 의원님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까지 알차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멘텀 투자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